네, 김법성입니다. 한양대 2015년도 기출문제 인문계열 1 첨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첨삭을 1시간 넘게 첨삭을 하고 실컷 첨삭을 하고 나서 실수로 삭제를 해가지고 좀 아쉬운 글입니다.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썼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보죠. 읽어보면요. 가를 참고하면 이미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해야 한다. 가를 참고하면 이미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해야 된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사실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 애매모호하죠? 가를 참고했을 때 이미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가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참고했는지가 조금 모호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에서는 세안도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 있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생략을 하시고 바로 가는 우선 세안도를 있는 그대로의 소나무와 잣나무 시들어 보이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이런 형태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집에 주위에 나무를 심는 것 말고는 아무 풍경도 없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속을 쫓듯 좋지 않은 이 풍경에 마음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익과 건설을 쫓음이 마음과 힘을 쏟았으니 나무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마을과 다른 것이다. 예전에 더 잘한 것도 없으니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정당시처럼 흩어지는 사회인 유배생활의 모습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안도는 이익과 건설을 쫓는 것과는 정반대인 유배생 상황을 집과 나무밖에 없는 풍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가 대략 가를 가지고 지금 가의 내용 정리죠. 내용. 이 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제가 요구한 건 가를 참고하여 나의 제시된 방법에 따라 세안도의 의미를 해석하라 그랬죠. 중요한 건 가를 요약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시된 방법에 따라 세안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세안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아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팍 줄여야 됩니다. 차라리 나에 나타난 어떤 도상학적 방법에 따르면, 그죠? 나에는 도상학적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시문을 조금 언급해 주시고요. 나에 나타난 도상학적 관점에 따르면 가에 나타난 세안도는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도상학적 방법에는 첫 번째, 이 글쓴이가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단계. 지금 학생이 여기에 올려놓은 건 어떤 대략 기술하는 단계와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 기술하는 단계와 그것을 이제 작가의 의도의 어떤 간접적인 의미를 중시 여기서 작가의 의도를 뭔가 해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작품의 어떤 본질적인 것까지 나아가는 이 단계가 1, 2, 3의 세 단계가 어떤 식으로 이 그림에서 지금 적용되는지가 1대1로 매치가 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풍경을 묘사하고 초치한 풍경을 보인다. 요거는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거고, 그래서 그 관습적인 의미, 뭔가 집이라든지 이런 잣나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어떤 지조 절개를 의미하는 어떤 관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의미가 이익과 권세를 쫓지 않는 어떤 추사의 마음이 나타난다 라고 이걸 1대1로 아주 명확하게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도상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다라는 느낌이 지금 안 들어요. 잘.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점 요인이 있겠습니다. 즉 아쉬운 부분이 도상학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매치시켜 줘야 되는데, 그 매치시키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관습적인 생각 속 모습을 감상할 줄 알아야 된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추워진 뒤에도 똑같은 유배 생활엔 좋은 환경이다. 나무 사이에 있는 집은 한 채만 있는 것으로 봐도 한적함이 느껴진다. 또 다른 사람과의 정도나 나눌 수 없는 형편이 한눈에 보인다. 그러나 정이 아닌 권세와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무 사이에 있는 집이 자연과 어울려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좀 어떤 표현인지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쓴 글에서는 어때요? 나와 같은 관점에서 세안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과 나와 같은 관점에서 달을 바탕으로 지적하고
다와 같은 관점에서 세안도의 집을 중심으로 자신이 감상한 바를 간략하게 소술하라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드러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내가 감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어지는 어떤 도상학적 관점에서 연결되는 것인지가 잘 안 보입니다. 즉, 나와 다를 학생이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해서 그래요. 나 다를 언급할 것. 알겠죠? 어떤 뜻인지. 이 부분은 지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요. 나와 같은 관점의 문제점을 다를 바탕으로 지적하라는 논제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글에서, 그죠? 나와 같은 문제점을 다를 바탕으로 지적하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즉, 나에는 뭐가 나와 있죠? 도상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 그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게 있겠죠. 그죠? 즉, 나의 핵심은 작품 그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작가의 의도입니다. 작가의 의도.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걸 아주 중요시 여기지만, 이와는 다르게 다는 뭘 중요시 여기죠? 작품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사물적 차원에서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죠? 작가를 중요시 여기느냐, 작품을 중요시 여기느냐, 정확히 지금 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학생의 글에는 지금 나와 다를 언급해서 나와 다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은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좋은 답이라고 좀 말할 수 없죠. 그런 게 빠진 상태에서 바로 어때요? 바로 도상학적 관점과 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 없이 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즉 다를 통해서 가를 해석하니까 이 뒷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채점자가 읽기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가 나를 대하는 것은 여전히 유배생활의 작품이다. 이 그림에서 집이 유배생활의 한결같음을 표현하는지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기운을 빼앗은 상태를 보면 느껴진다. 한결같이 우두커니 서 있는 집은 주변의 소나무와 잣나무의 한결같은 마음이 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감점이 요인이 큰 건 나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뜻인지. 논제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추가적인 첨삭을 하면, 학생은 반드시 첫 번째, 논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지키셔야 돼요. 논제의 요구사항. 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대학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나 다를 정확히 언급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논제의 요구사항이 조금 직접적으로 답하세요. 한양대는 내용이 이렇게 뭔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뭔가 간단 명료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2016년도 모의논술도 보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양대 문제를 잘 쓰려면 내용 요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펴야 돼. 자신의 이야기. 이게 한양대가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학생이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글이라고 하는 건 학생의 생각과 사고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떨어집니다. 채점자가 무엇을 요구할지를 보셔야 돼. 채점자가 무엇을 요구할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반드시 그래서 논제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논제의 질문을 번호를 딱 매기세요. 논제의 질문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아주 명확하게 논제를 뜯어서 1번, 2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딱 정한 다음에 그 각각을 다 찾아놓고 그런 다음에 글을 쓰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분명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반드시
이 글은 고쳐 쓰기를 해서 다시 점검을 받으세요. 알겠죠? 다시 점검을 받으셔야지 한양대가 이렇게 시, 소설, 어떤 그림 같은 거 낼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가 조금 감이 잡힙니다. 요거를 쓰고 나서 2016년도 한양대 모의 논술이 있습니다. 한양대 모의 논술이 있으니까 이 한양대 모의 논술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